안녕하세요. 미드저니 코리아 조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드저니 101 베이직 워크플로어 두 번째 시간 한번 알아볼 건데, 이 베이직 워크플로어가 사실은 하나로 기획된 내용인데 오늘 다룰 에디트 내용이 좀 길어져서 두 개로 나눠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전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이전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여기 링크 달아놨으니까 여기서 먼저 보고 오시는 게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어집니다. 본격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드저니 크리에이트 탭에서 생성된 이미지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런 이미지 뷰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이미지 뷰 페이지의 오른쪽에 보시면 이미지 리스트들이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 이전 이미지로 이동이 됩니다. 스크롤이나 방향키 위아래를 사용하시게 되면 다른 이미지로 이동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이미지 뷰 페이지, 라이트박스라고 하는 이 페이지는 이미지 리스트에서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미지 뷰 팝업 페이지가 뜬다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현재 페이지를 X표를 눌러서 닫으시거나 이 페이지에서 ESC키를 누르는 경우에 이전의 이미지 리스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팝업으로 뜨는 내용은 오거나이즈 탭도 동일한데, 오거나이즈 탭에서 해당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마찬가지로 팝업 형태로 이미지 뷰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X를 누르게 되면 이전의 페이지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구조는 크리에이트 메뉴와 오거나이즈 메뉴에서 하나의 이미지 뷰 페이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미드저니가 이런 구조를 생각한 건 작업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설계된 내용인데, 이렇게 4개의 이미지가 생성됐다고 가정하고 나서 이 4개의 이미지를 모두 다 업스케일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해당 이미지에서 업스케일을 누르고 다음 이미지를 선택해서 업스케일을 누르고 다음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렇게 업스케일을 누르고 마지막 이미지에서 업스케일을 누르면 이미지 뷰 페이지 크리에이션 액션에서 액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 특별히 페이지 이동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미드저니가 생각한 건 방금 보신 것처럼 여러 이미지의 동일 작업을 진행할 때 화면에 이동이 있으면 왔다 갔다 불편하겠죠. 이 화면 설계는 그런 용도를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십니다. 해당 이미지에서 에디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에디터 모드로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전의 이미지 뷰 페이지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에디트 메뉴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미지 릴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에디트 모드로 여러 이미지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예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에디트 모드도 뭔가 실행이 되면 페이지가 이동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이미지 뷰 페이지의 크리에이션 액션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메뉴들이 에디트 메뉴인데, 아래쪽에 보시면 에디터 액션이라고 해서 오픈인 에디트 탭이라는 버튼이 있고 베리데이션 서브틀 스트롱, 업스케일 서브틀 스트롱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베리데이션과 업스케일 같은 경우엔 뷰 페이지에 있는 베리데이션 서브틀 스트롱과 업스케일 서브틀 크리에이티브와 동일한 작동을 합니다. 해당 버튼들이 에디트 모드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정을 하고 베리데이션 서브틀을 누르는 것과 이미지 뷰에서 베리데이션 서브틀을 누르는 건 결과적으로 이 원본 이미지가 베리데이션 서브틀이 실행되는 겁니다. 이후에 배울 에디트의 내용과 베리데이션과 업스케일은 관계가 없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디트라고 해서 오픈 인 에디트 탭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이미지가 에디트 탭으로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 있는데, 미드저니 이 에디트는 기본적으로 인터널 에디터, 내부 에디터라고 부릅니다. 이 에디터로 수정을 할 수 있는 이미지는 미드저니에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당연한 거겠죠. 지금까지 알려드린 워크플로어에서 이미지 생성을 미드저니에서 했고, 당연히 이걸 에디트하니까 이 에디터의 대상은 미드저니에서 만든 이미지인데, 이 인터널 에디터로 수정된 이미지는 이후에 베리데이션이라든지 펜, 줌, 업스케일 등 이후의 크리에이티브 액션이 모두 다 실행이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에디트 말고 왼쪽 메뉴에 있는 에디트 탭에 있는 에디터 같은 경우엔 풀 에디터 혹은 익스터널 에디터라고 해서 외부 에디터라고 합니다. 이 풀 에디터, 익스터널 에디터 같은 경우엔 업로드 이미지를 수정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에디터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터널 에디터와 익스터널 에디터가 내용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에디트 탭에서 풀 에디터를 활용을 해서 이미지가 생성된 이후에는 미드저니 내부에서는 업스케일만 지원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미드저니가 발전 순서가 이렇게 발전을 해서 그래요. 이 풀 에디터가 나오기 전에 미드저니는 미드저니에서 생성하고 미드저니에서 편집하고 그 이후에 베리데이션이라든지 다양한 펜과 줌 이런 기능들을 내부 이미지에서 내부 이미지로 이렇게 닫혀진 생태계에서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이후에 외부 에디터인 풀 에디터가 나오고 나서 외부 이미지도 같은 미드저니 편집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풀 에디터로 에디트한 이후에 업스케일만 가능한 제한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미드저니에서 생성한 이미지를 오늘 배울 에디트 모드에서 수정을 하면 그 결과물을 이후에 미드저니에서 다양하게 더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이미지를 에디트 탭인 익스터널 에디터를 통해서 수정을 한 이후에는 해당 이미지는 업스케일만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미드저니에서 생성한 이미지더라도 외부 에디터로 수정을 하게 되면 이후에 나온 결과물을 외부 이미지 취급을 해서 업스케일만 가능합니다. 미드저니 이미지를 인터널 에디터가 아니라 익스터널 에디터로 수정하는 이유는 익스터널 에디터의 레이어 기능이라든지 리텍스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건 익스터널 기능을 활용을 해서 생성된 이미지는 무조건 외부 이미지로 취급돼서 이후에 편집에 제한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미드저니는 미드저니에서 생성된 이미지 같은 경우엔 미드저니가 어느 정도 안전규격이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초상권에 관해서 제한과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스터널 에디터로 업로드된 이미지 같은 경우엔 그런 제한을 할 수 없고 이것이 최종 결과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미드저니의 판단이고 그런 이유에서 업로드된 이미지를 익스터널 에디터로 수정을 하면 이건 외부 이미지고 실제 이렇게 작업된 이미지 같은 경우엔 갤러리에서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드저니에서 만든 이미지더라도 익스터널 에디터의 레이어나 리텍스처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실제 기술적으로 이게 미드저니에서 생성된 이미지니까 안전하다라고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얘 또한 외부 이미지로 취급을 받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여러 개 써놨지만 실제로 익스터널 에디터에서 펜과 줌 기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건 베리데이션만 안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익스터널 에디터로 수정되어 있는 이미지를 베리데이션 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미드저니의 외부 이미지와 내부 이미지의 정책상의 문제입니다. 기술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게 되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고 중간에 한두 번씩 열렸던 적도 있어요. 미드저니가 업로드되는 외부 이미지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보수적인 잣대를 적용합니다. 실제 이미지를 생성형 미드저니 툴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변경을 한 다음에 이후에 이걸 어떻게 쓸지를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미드저니가 상당히 보수적인 잣대로 적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드저니로 생성한 이 내부 이미지를 에디트를 클릭을 해서 에디트 모드에서 수정을 하는 여기까지는 내부 이미지인 거고 여기서 오픈인 에디트 탭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에디트 메뉴에서 수정하게 되면 여기부터는 외부 이미지다 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에디트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에디트 메뉴가 있는데 리드와 언두 버튼이 있고 리셋 버튼이 있는데 지금은 막 연 상태이기 때문에 비활성화되어 있죠. 리셋 프롬프트라는 버튼이 있는데 현재는 기본값으로 유지되어 있어서 리셋 프롬프트를 눌러도 변경이 되진 않지만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엔 미드저니에서 생성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생성 프롬프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생성 프롬프트가 상단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와 같이 변경한 상태에서
리셋 프롬프트를 클릭하게 되면 최초에 이 이미지를 생성한 프롬프트로 리셋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예시 이미지 같은 경우엔 프롬프트만으로 생성된 이미지라서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이미지를 이미지 프롬프트나 스타일 레퍼런스나 다양한 파라미터를 입력한 상태라면 처음 이 이미지를 생성한 프롬프트와 파라미터로 리셋시키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미지 대각선에 이렇게 핸들이 있는데, 이 핸들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미지의 사이즈가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중앙에 이미지 이동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미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사이즈를 줄이고 이미지를 적당히 이동시킬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동시키다 보면 가운데 센터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센터 가이드라인은 좌우에도 있고 상하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정 가운데에 이미지가 위치하게 되는 거고, 에디트 되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배경이 투명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생성되는 부분인 거예요. 오른쪽에 보면 이미지 스케일 슬라이더가 있는데, 이 슬라이더를 움직이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 스케일 슬라이더 같은 경우엔 단축키도 지원하는데,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스케일이 커집니다.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스케일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컨트롤 0번을 누르면 100%로 기본값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조절하실 수 있고, 슬라이더를 사용하실 수 있고, 단축키를 사용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미지의 위치는 가운데를 클릭을 하고 이동시킬 수 있고,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는 핸들에서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클릭을 한 상태에서 돌리면 회전도 되고요. 이렇게 회전시켜 놓은 상태에서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리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초기화가 됩니다. 이미지 대각선에 있는 이 핸들 말고 상하 좌우에 있는 핸들이 하나 더 있는데, 마우스를 올리고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는 바탕 배경인 캔버스가 사이즈가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캔버스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방향으로 캔버스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캔버스 사이즈를 조절할 때 여기를 보시면 사이즈가 변경하는 것에 따라서 전체 비율이 이렇게 표시되게 됩니다. 이 캔버스 사이즈 같은 경우엔 최종적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가로 세로 비율이기 때문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가로 세로 비율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대1을 클릭하게 되면 캔버스 사이즈가 1대1로 변하고, 16:9를 클릭하게 되면 캔버스 사이즈가 이렇게 16:9로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캔버스 사이즈를 16:9로 변경하고 해당 피사체를 오른쪽 끝으로 이동시키고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건 펜 레프트와 같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피사체를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오른쪽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건 펜 라이트와 같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캔버스 사이즈를 2:3으로 변경을 하고 이미지를 상단으로 위치시키면 이게 펜 다운의 결과물과 같은 결과물이 나오고, 이미지를 하단으로 이동시켜서 실행을 시키면 이 상단이 실행되기 때문에 펜 업과 같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1대1의 이미지인 경우에 스케일을 50%로 조절하게 되면, 이렇게 설정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밖에 부분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줌 아웃 2배와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줌 아웃의 경우에는 피사체가 가운데 위치하고 계속 줄어들어서 사방의 바깥 부분을 생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에디트 모드를 활용을 하면 여기서 이미지를 상단으로 이동시키면 같은 면적을 생성하지만 위치를 좌우와 아래쪽에 더 넓은 면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시키면 펜 라이트와 같은 결과물이라고 했는데, 펜은 무조건 이미지의 오른쪽 부분이 생성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놓고 이미지를 이동시키게 되면 한쪽 부분만이 아니라 양쪽 부분을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에디터로 다 되는데 펜과 줌이 도대체 왜 있는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에디터가 먼저 나온 기능이 아니라 미드저니의 아웃페인팅 기능으로 줌과 펜이 먼저 나왔고, 그 기능이 에디터로 들어온 겁니다. 순서가 반대예요. 1:1 이미지에서 4:3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양쪽 부분이 추가로 생성되게 됩니다. 이때 내가 원하는 게 4대3이 아니고 5대4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가로 세로 비율이 표시되고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고 5를 입력하고 3부분을 클릭을 하고 4를 입력하면 캔버스 비율을 5대4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버튼으로 기존의 다양한 비율을 선택할 수 있고 화면에서 핸들을 이용해서 캔버스 비율을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고 가로 세로 표시 부분을 선택을 해서 커스텀 비율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은 원하시는 모든 걸 입력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이레이저와 리스토어 버튼이 있는데 이 두 버튼은 한 쌍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레이저를 선택하고 화면에서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영역이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미드저니 에디터는 이렇게 지워진 부분을 생성하게 됩니다. 리스토어 버튼을 클릭을 하고 선택되어 있는 영역을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동하게 되면 선택된 영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미드저니에서는 수정할 부분을 지운다는 개념을 활용을 하고 이렇게 지워져 있는 부분을 다시 복구한다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레이저가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 클릭을 한 상태에서 지우면 영역이 지워지는데 여기서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레이저 모드에서 리스토어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한 영역을 이렇게 해제를 하게 되면 리스토어 모드가 작동이 됩니다. 리스토어를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레이저 모드로 변경이 돼서 영역을 지우게 됩니다. Shift 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레이저를 시킬 수 있는 이 브러쉬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데 브러쉬 사이즈가 늘어나는 거 보이고 줄이면 작아지는 거 보이시죠? 이 브러쉬 사이즈 같은 경우엔 캔버스에서 마우스 휠을 돌려도 작아지고 커집니다. 또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왼쪽으로 가면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고 아래쪽으로 가면 작아지고 위쪽으로 가면 커집니다. 단축키로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브러쉬 사이즈가 작아지고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브러쉬 사이즈가 커집니다. 이 에디트 모드 뿐만 아니라 미드저니 사이트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단축키들이 숨어 있는데 사용은 잘 안 하는 편인데 에디트 작업을 할 때 휠로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다 정도는 실제로 작업할 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 정도 알아두시고 쉬프트로 다시 반전을 할 수 있다. 요 두 개 정도 알아두시면 활용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스마트 셀렉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잠시 화면이 깜빡이고 특별한 변화는 없는데 마우스를 이동해 보시면 브러쉬가 굉장히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마우스를 돌려도 브러쉬가 커지지 않아요. 이때는 브러쉬가 아니라 마우스가 포인트를 찍는 포인터로 작동을 합니다. 배경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배경 부분이 선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포토샵의 매직 선택 툴과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렀던 플러스 표시와 다르게 마이너스 표시가 되는데 이건 여기는 선택하고 거기서 이 부분을 제외해라 라고 선택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레이저 셀렉션을 클릭을 하면 선택된 부분이 지워집니다. 언두를 하고 이레이저 백그라운드를 클릭하게 되면 선택된 이외의 부분이 지워지게 됩니다. 방금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포인터에 가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 선택해둔 포인트가 지워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포인터도 클릭을 하게 되면 포인터가 삭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능은 포토샵의 매직 선택툴보다는 조금 발전된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기술이 응용된 기능이긴 한데 이렇게 단순한 배경의 경우에는 배경과 피사체 정도를 구분해서 선택하는 것 정도 되는데 복잡한 피사체가 있는 경우엔 미드저니에서 주장하기로는 각각의 오브젝트를 분리해서 선택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렇게 배경을 선택하고 선택한 부분을 이레이저 셀렉션을 클릭을 해서 지운 다음에 리스토어 버튼을 클릭을 하고 지워진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선택된 부분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스마트 셀렉트를 레이어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이런 이미지에서 배경을 선택하고 싶을 때 이 브러쉬의 특징상 이렇게 정확하게 선택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런 경우에 스마트 셀렉트로 선택을 하고 해당 부분을 지워서 이레이저 기능의 편의 기능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하거나 캔버스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이 밖에 부분을 추가로 생성하는 건 미드저니 기준으론 아웃페인팅이 되는 거고, 이미지 내부에 특정 부분을 선택을 해서 추가로 생성을 하게 되면 이건 인페인팅 기능이 되는 겁니다. 미드저니 에디트 같은 경우엔 인페인팅과 아웃페인팅을 혼합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에디트 기능을 본격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프롬프트에 큐트캣 with redhat으로 with redhat을 추가해 주는데, 이 에디트 모드에 추가되는 프롬프트의 기본은 최종 생성된 이미지를 묘사해 주면 됩니다. 이 부분에 빨간 모자를 그리고 싶다고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redhat이라고만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금 예시 같은 이미지 같은 경우엔 redhat이거나 큐트캣 with redhat이거나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빨간 모자가 고양이에 제대로 씌워진 이미지를 원하신다면 이와 같이 최종 결과물을 기준으로 전체를 프롬프팅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생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고양이가 있고 여기엔 강아지가 필요하다 인 경우엔 고양이와 강아지가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라 라고 입력해 주시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생성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경우엔 생성한 프롬프트인 큐트캣을 함께 쓰게 되면 이쪽에도 고양이가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들은 이쪽에 강아지를 나오게 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강아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써주시고 큐트캣을 삭제하셔도 되지만, 보통의 이런 경우에는 큐트캣 with redhat처럼 최종 이미지 전체에 대한 내용을 묘사해 주는 게 좋습니다. 큐트캣 with redhat이라고 하고 서브 및 에디트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죠.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트에서 백그라운드로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영역에 노란 모자를 쓴 고양이를 만들고 서브 및 에디트를 클릭을 합니다. 이번엔 파란 모자 쓴 고양이를 입력을 하고 에디트 서브 밋을 클릭을 합니다. 크리에이트 탭에서 확인하시면 빨간 모자를 쓴 고양이, 노란 모자를 쓴 고양이, 파란 모자를 쓴 고양이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뷰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이런 빨간 모자를 썼고 이런 빨간 모자, 이런 빨간 모자, 이런 빨간 모자를 쓴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생성된 모자의 그림 스타일이 기존의 그림 스타일과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노란 모자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스타일과 일치된 상태에서 우리가 입력한 옐로우 햇을 적당히 어울리게 추가적으로 생성을 합니다. 파란 모자도 마찬가지로 파란 모자를 만들고 합성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려진 것처럼 잘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디트로 나온 결과물에 상단에 보시면 에디트된 결과물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 에디트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기존 원본으로 가는 링크가 있고 이걸 클릭하면 에디트를 시작한 원본의 이미지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에디트를 클릭하면 방금 전에 선택된 영역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 흰색 모자를 쓴 고양이를 프롬프트에 추가하고 다시 서브밋을 시키면 흰색 모자가 추가된 고양이 이미지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들을 쭉 한번 보시면 선택된 부분에 어울리는 모자가 추가적으로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디트 원본으로 돌아왔을 때 에디트를 다시 눌렀을 때 방금 전에 선택되어 있던 부분이 유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브라우저 세션에 등록하게 됩니다. 브라우저를 리프레시하거나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부분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부분을 따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같은 부분을 선택하고 여러 가지 이미지로 생성을 할 때에는 한 번에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크리에이트 이미지 리스트 탭에도 보면 에디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 에디트된 결과물이다 라고 구분을 해주는데, 이 에디트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원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에디트 모드에서 이번에는 캔버스 비율을 2:3으로 바꾸고 위치를 상단으로 맞춘 다음에
이번에는 큐트캣 위드 핑크햇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핑크색 모자를 쓴 고양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서브 및 에디트를 클릭을 하면 이런 이미지들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상단 부분과 아랫부분이 생성이 됐는데 우리는 프롬프트에 큐트캣 위드 핑크햇이라고 입력을 했죠.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상단 부분에만 핑크햇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생성을 했는데 결과물은 아래쪽에도 핑크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에 어울리는 핑크가 작동을 한 건데 핑크 모자를 쓰고 아래쪽엔 핑크가 안 나오고 싶다 인 경우엔 이렇게 상단과 하단을 동시에 생성하는 게 아니고 1:1 이미지에서 이렇게 2:3으로 변경을 해서 이미지를 이동시키고 큐트캣으로 먼저 실행을 시키고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머리 부분을 선택을 하고 프롬프트를 수정을 해서 실행을 시킵니다. 비교해보면 아래쪽에는 핑크가 없고 모자만 핑크가 있는 2:3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위쪽과 아래쪽을 동시에 생성하지 마시고 이런 걸 원하실 때는 먼저 이미지의 아래쪽 부분을 생성을 하고 그 이후에 상단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모자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양이 모자 씌우는 걸 열심히 해봤으면 이제 실제 사진을 편집하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실제 사진 이미지를 에디트를 하는데 목표는 머리색을 바꾸는 거예요. 썸네일에서 아마 보고 들어오셨을 건데 우선 머리 부분을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택을 해주는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하죠. 이 부분을 여기까지는 선택을 하는데 이쪽 부분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면 약간 머리가 남는데 여기 부분을 최대한 선택을 하고 눈 쪽 부분까지 선택을 하고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면 인물 인상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 정도까지는 그대로 두고 헤어스타일을 변경할 때는 선택하실 때 여기처럼 이런 부분을 이렇게만 선택을 하시면 이거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 머리카락 한두 가닥 정도가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좀 넓은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목덜미 쪽에도 머리카락이 좀 있는데 여기까지 꼼꼼하게 선택을 해주고 선택된 부분이 새로 생성되기 때문에 이런 귀걸이 같은 경우엔 바뀌면 변경된 게 눈에 너무 띄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준 이후에 프롬프트에 포토 오브 코리안 액트리스 위드 레드 헤어 라고 해서 이렇게 에디트를 실행시킵니다. 생성된 이미지를 보시면 선택된 부분에 빨간 머리로 이렇게 생성이 됐고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하게 남아 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여기도 빨간색으로 오다가 바로 검은색 머리가 되면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그라데이션 머리로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안 그러고 이 눈 부분까지 선택을 해버리면 눈매가 바뀌어서 사람의 인상이 바뀌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됐는데 귀걸이 부분이 추가로 생성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끊어주기 위해서 다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걸이가 더 이상 추가로 생성 안 되게 이렇게 추가해서 잡아주고 이번에는 포토 오브 코리안 액트리스 위드 블루 헤어라고 해서 파란 머리로 입력을 하고 에디트를 실행을 합니다. 이렇게 머리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뀐 이미지가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엔 이상한 액세서리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까지 선택이 돼서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면 이 부분을 선택을 해제해 주시면 돼요. 선택한 부분을 약간 수정 이후에 이번에는 컬러와 헤어스타일을 동시에 입력하고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뱅 헤어라는 게 앞머리가 있는 헤어스타일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앞머리까지 추가적으로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헤어스타일과 이 귀걸이 뒷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헤어스타일이 나오려면 머리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다양한 헤어스타일 키워드가 궁금하시면 이전 영상에서 헤어스타일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들 정리한 영상 올려놨는데 여기에 보시면 링크 있으니까 이 영상도 참고하시면 다양한 컬러와 헤어스타일 키워드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미드저니 101 베이직 워크플로어 두 번째 시간을 다뤄봤는데 에디트를 중점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오늘의 발자국 단어는 차근차근입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는데
마지막 예시의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에 선택하는 부분을 계속 조금씩 바꾸고 조금씩 늘려가고 다시 생성해보고 이렇게 차근차근 영역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여러 차례 해야 됩니다. 제 영상에도 가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라고 시작과 결과물만 올려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미지 생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잘못된 이미지는 버리고 다시 영역을 선택한다든지 프롬프트를 수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꽤 많이 반복을 해서 짜잔 하고 보여드리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에 여기까지 되는구나 라고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헤어스타일 그대로 두고 컬러만 바꾸는 건 나노바나나가 좀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드저니로 이렇게 차근차근 반복 작업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나노바나나로 작업한 결과물과 확대해서 비교해보면 어느 게 원본이고 어느 게 손상된 결과다라는 게 보여요. 이후에 미드저니로 원본을 만들고 나노바나나를 수정하는 내용의 컨텐츠도 다루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수정하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 이후에 좀 더 파워풀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발자국 단어 차근차근과 함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